4, 5, 6, 7 요 달에는 한 15% 정도가 화하고 토가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러면 40%는 무난하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주 인사드리겠습니다. 3월 14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윤 총장의 지지율이 7월이 되면 40% 정도 될 것 같은 예언을 해드리려고 왜 그런가 하는 거를 사주 풀어서 한번 예언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갈 것 같아서 곁에 둬야 되는 사람이 있고, 물론 오너나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곁에 둬서 이익을 주는 사람, 운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고, 곁에 둬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패가망신하는 사람을 있고,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사주를 풀어서. 요즘 변창흠 국토부 장관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도 오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기 전에 제가 어제부터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문재인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대통령 문재인, 농부 문재인, 아니면 연기자 문재인, 아니면 형질변경 문재인, 그 다음에 노후왕 문재인, 대지주 문재인. 근데 뭐라고 마땅하게 부를 게 없어서 그냥 문재인이라고 부를게요. 어제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노후에 사절을 갖다가 이제 농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수백 평 정도를 갖다 형질 변경을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청와대 답변을 보니까 너무 웃겼어요. 경호원들이 상주하기 위해서, 경호를 하기 위해서 농지를 형질 변경을 해서 하겠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임 중에 저걸 안 만들고 착하게 선행을 베푸는 대통령이 됐으면 경호원이 뭐 필요 있을까? 한 명 정도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수백 평에다가 뭐 군대를 주둔시키려고 그러나 예, 저도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웃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노후는 누구나, 대통령이나 이제 나이 든 사람은 노후를 무척 생각을 해요. 노후에 안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제 또 SNS 보니까는 국민들한테 쫌스럽다, 민망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자가 이제 가식을 다 벗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 국민들은 쉽게 말해서 땅 한 평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어떻게든지 좀 땅을 가져서 노후에 농사도 짓고 싶고 터밭도 갖고 싶은 게 일반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 물론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도 사고 종잣돈 마련해서 조그만 대출 받아갖고 아파트 사고,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유가 되면 아파트도 사고 땅에도 투자하고, 이건 투자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된 세상인지, 아파트 두 채만 가지면은 무슨 죄인처럼 정부에서 이상한 법 만들어가지고 막 종부세 내라, 양도소득세 내라.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노후 준비를 아주 착실하게 하고 있고, 일반 국민들은 노후 준비라는 거를 다 투기다, 뭐 죄인 취급하고. 자본주의에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열심히 진짜 종잣돈 만들어서 재산을 모아서 아파트 사고, 또 여유되면 연립이나 아파트 또 사서 월세도 받고,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서 건물도 하나 사서 일반 사람들의 어떤 재테크예요. 근데 그냥 뭐 아파트 두 채 가지면 그냥 뭐 세금을 갖다 종부세다 뭐다, 그리고 나서 세금을 얻어가지고 정권 유지하는데 기본소득이다 뭐다, 엉뚱한 데 돈을 다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LH 사태를 보면 그래요. 아니 윗물이 똥물인데 밑에 물이 맑은 물이 될 수가 있겠어요. 대통령도 농지를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그리고 경호원들 좀 두려고 땅도 좀 농지 사가지고 형질 변경해서 대주로 바꿨는데 뭘 그런 거 쫌스럽게 얘기하냐, 그게 말이에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와요.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요. 물론 여러 가지 문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인사를 굉장히 잘못하는 것 같아요. 사주 얘기를 좀 할게요. 사주를 보게 되면 나한테 필요한 기운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고, 나한테 피해를 주게 하는 그런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좀 한번 풀어봐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문 대통령 사주는 작은 땅에 몇 번 풀어봤기 때문에 그림으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작은 땅에 햇볕이 적어요. 거기에 나무가 많고 물이 많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예요. 사실 문 대통령한테 이롭고 이익이 되는 사람은 이 햇볕이 많은 사람이나 땅이 많은 사람이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변창흠 장관 사주를 보니까 그 사람도 이 사주하고 비슷해요. 땅은 작고 물이 많고 나무가 많고 햇볕이 없는 사주야. 그러니까 사주가 똑같은 거야. 비슷한 거야. 이렇게 비슷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오판할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사주가 비슷하면 생각하는 게 비슷해. 그 다음에 성격도 비슷해요. 사주의 성격은 다 나와 있거든. 거기에 혈액형에서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사주상의 성격은 거의 유사하다고 받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코드가 맞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코드가 맞는 인사, 이거는 잘못된
잘못된 인사예요.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사실은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가까이 있으면 기가 서로 섞이게 돼요. 섞이게 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물을 더 많이 주게 되고, 그럼 비가 오게 되면 불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기운이 꺼진다 이렇게 보면 돼. 거기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아지면 조그만 화분이 갈라지고 깨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본인이 다 자초한 거예요. 또 한 사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작아, 햇볕이 없어. 근데 물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까이 두게 되면, 지금 윤 총장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잘못된, 물론 사주를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인사를 했겠죠.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어때요? 나무가 막 자라면서 이 화분을 다 갈라놓는다고 깨버리는 거예요. 역학을 조금 알면은 이런 사람들은 인사를 안 했을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냐면, 윤 총장이 어쨌든 대선에 나가게 되면 이제 참모나 곁에 둘 사람이 윤 총장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방송을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삼성의 창업주죠, 이병철 창업주가, 그분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박사라고, 역학계에서는 조금 알려진 사람인데 제 선배죠. 그 사람은 삼성 처음에 직원을 뽑을 때 옆에 앉혀놓고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이병철이나 회사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가 필요하다, 이병철 사주에서, 그럼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삼성이 된 거예요. 처음에 이병철 씨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없었어요. 이병철 회장이 필요한 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뽑았기 때문에 노조도 안 만들어진 거고, 이병철 씨가 이제 그때 뽑았던 직원들이 지금 거의 다 임원진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하는 임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의 삼성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람을 곁에 두는다는 거는 얼마나 중요하다. 이번에 아마 느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국토부 장관 잘못 뽑아가지고 지금 이 완전히 패가망신하고 있잖아요. 민낯까지 다 드러나고 있어요. 코너에 몰리니까 쫌스럽다는 얘기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다. 제가 문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처남이 아마 그 LH공사 보상금을 맹지를 사가지고 보상을 받았다는 것도 TV에 뉴스를 봤는데 47억인가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 대통령 아들은 재난지원금인가요?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푼도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인사를 잘못하게 되니까 이 욕은 다 누가 먹겠어요. 검찰은 작년에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장관하고 그렇게 어떤 하느라고 검찰은 수사를 못하게 하고 답답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총장한테 과연 어떤 사람이 이롭고 도움이 되고, 고민이 지금 제일 많이 되는 거는 총장한테는 어떤 사람을 곁에 둬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참모로 와야 되는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손님들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손님들도 이제 기업체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력서를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이력서를 가져와서 이 사람이 나하고 회사 발전을 위해서 잘 맞는 사람인지, 이런 거를 이제 보고 뽑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역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기를 원해요. 이력서를 아예 통째로 들고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총장이 지금 할 일은 뭐냐면 좋은 참모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윤 총장 사주를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윤 총장 사주는 땅이 작고 햇볕이 없어요. 제가 작년에 몇 번 풀어드렸기 때문에 사주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면 알 거고요. 거기에 물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나무가 있고, 그러면 윤 총장한테 필요한 거는 이 햇볕이 필요한 거예요. 땅이 필요한. 그러면 이 햇볕이나 땅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거는 월을 봐야 돼요. 띠는 한 13% 정도를 보는 거고, 물론 뭐 저한테 와가지고 이 사람이 화나 토가 많은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지만 그럴 사정은 안 되고,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게 내가 화토가 부족하니까 화토가 많은 사람을 뽑으면 돼. 띠 같은 경우에는 한 13%, 쉽게. 그 다음 월이 한 30%, 태어난 날이 20%, 시가 한 15%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달로 봤을 때는 4, 5, 6, 7. 이 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 윤 총장한테 마이너스 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달에 태어난 사람은 토나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야, 대체로. 양력이에요, 이거. 그런 사람들은 이 화토가 대체로 많기 때문에 곁에 둬도 항상 피해를 안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요즘은 세계 만세력 보면은 색깔이 나와요. 사주를 음력이나 양력을 넣게 되면 이제 빨강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 녹색, 청색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빨강색이나 노란색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나한테 힘이 되고 곁에 둬도 되고 참모로 둘 수 있는 사람. 근데 반대로 검정색이나 흰색이나 녹색이 많은 사람은 무조건 곁에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제가 지지율이 4, 5, 6, 7월 되면 지지율이 한 40% 정도 된다 제가 예언을 왜 했냐면 이번 달은 신묘달이에요. 금이 들어오고 묘가 들어왔는데 지지율이 한 30%대야. 그러면 4, 5, 6, 7 요 달에는 한 15% 정도가 화하고 토가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러면 40%는 무난하게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가더라도 그 다음이 중요하겠죠. 좋은 참모를 둬서 그 참모, 숨어있는 참모가 이 윤 총장이 부족한 이 화하고 토, 이 물이 많은 사람들은 지혜가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 토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해요. 그 대신 조금 부족한 건 뭐냐면 이 화가 없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배우거나, 왜냐면 윤 총장이 구수를 했어요. 구수. 시험에는 좀 약해. 왜냐면 순간적으로 빨리 풀고 빨리 이렇게 답을 내는 건 조금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참모를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윤 총장 보고 뭐 국방이나 안보나 외교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뭐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아, 저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전 잘 몰랐어요. 솔직히 뭐 이력을 따져보면 변호사였어요. 변호사. 부산에서 노무현하고 같이 어떤 노무현 후광을 받고 그다음 민정수석 조금 하고 뭐 그것밖에 없어요. 이력은 변호사한 이력밖에 없어요. 경희대 나와가지고. 우리 때 사실은 경희대는, 제가 경희대 바로 앞에 살았어요. 우리 때보다 더 전 때는 그렇게 세진 않았어요. 경희대가 사법고시 합격하고 이력은 그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점은 리더십이에요. 대통령은 사실은 리더십만 있으면 돼.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 3류 리더십은 뭐냐면 본인이 알아서 다 하는 거야. 외교, 경제, 안보 그런 걸 전부 다 아우러서 혼자 하는 리더십이 3류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으로는 제일 하위다. 진짜 1류 리더십은 뭐냐면 가장 능력 있고 적세족소에 그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을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주는, 그게 1류 리더십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대통령. 나머지는 어때요? 그 수장들, 경제수장이나 국방부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진짜 지원해주고 북돋아주고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독립적으로 힘을 주고, 이러면 리더십은 끝난 거예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더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인물이 완전 똥물이잖아요. 이 똥물 다 퍼내고, 퍼내야지 맑아지는 거예요. 아랫물이. 똥물이 있으면 절대 아랫물이 맑아지지가 않아요. 요번 지금 LH 이 사태도 위에다 똥물이 있으니까 어때요? 밑에 물이 다 똥물이 된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아파트 한 채만 더 사게 되면 종부세다 뭐다. 지금 세금이 거의 2배로 올랐어. 좀 있다가 이제 종합소득세 나오면 알 거예요. 세금 때문에 이제 못 산다는 소리가 나온다고. 여기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종잣돈 마련해서 아파트도 사고 땅도 사고 노후 준비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또 운도 좋고 능력 있으면 잘 사는 거고, 나태하고 일 안 하게 되면 못 사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거를 정부에서 통제해서 세금 때려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공산주의지. 전체주의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윤 총장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게 되면 세금부터 개편을 해야 돼요. 종부세 이런 거 다 없애고 정당하게 세금 걷어서 그 세금 가지고 알뜰살뜰하게 국민들 피와 기름, 노동으로 이루어진 그 세금을 정말 아껴서 세금을 줄여주면서, 그래야 좋은 리더십이고 좋은 대통령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장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한동훈 검사장은 이 사주의 정반대예요. 그 사람 사주를 제가 작년에 한번 풀어봐서 아는데, 땅이 넓어요. 일단 땅이 넓고 햇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물이 적고 나무가 좀 있고 지하수가 조금밖에 없다.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은 이해력이 빠르고 순발력이 좋고 머리 회전이 빨라요. 그래서 모사들이 많아. 왜냐면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꾸미거나 순간적으로 대받아치게 하거나 말을 잘 만들어내는 게 이 화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곁에 둬야 돼요. 물론 작년에서부터 올해까지 조언을 많이 했을 거예요. 물론 윤 총장 혼자 다 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윤 총장이 어떤 순간적인 이런 말, 완판이라든지 뭐 이런 말 같은 거는 아마 조금 조언을 해줬다고 제가 생각은 들어요. 제 생각이에요. 물론 수시로 뭐 전화 통화하면서 상의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모사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토가 많은 사람을 참모로 두거나 옆에 멘토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대선에 승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 더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루에 착한 일을 하나씩 하면 돼. 그러면 복은 당장 들어오지 않더라도 재앙이 멀어져요.
근데 지금 LH 그런 직원 이거는 투자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야. 악한 일이에요.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재앙은 당장 오지는 않아. 물론 잠깐은 잘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운이나 복은 서로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잠깐 부정한 일을 저질렀어도 모르겠지. 근데 하늘은 다 알아요. 어두운 밤 속에서 남을 또 속일 수는 있어. 그렇지만 귀신들이 눈은 번개와 같아요. 그럼 나중에 다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윤석열 총장은 참 리더십이 좋다. 리더십은 따질 수 없는 보배고 또 신중함이 있어요. 그게 몸을 지키는 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생유명 부기제천이라 죽고 사는 거는 운명에 달려있고 부기는 하늘에 매어 있어요. 대통령도 하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운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야. 제가 작년에서도 이제 대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지지율도 계속 이제 높아질 것 같고 오늘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지지율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좋은 나한테 필요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둬야지만이 앞으로도 지지율이 상승이 되고 그래야 나라가 위에 있는 똥물을 다 퍼낼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맑은 물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번 LH 사건으로 인해서 젊은들이 얼마나 낙담을 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낙담을 하는데 나는 왜 몰랐지? 나도 맹지나 살걸? 근데 위에서 농지를 사가지고 형질 변경을 했는데 밑에서는 안 그러겠냐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 꼴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나.